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어제는 시젠을 말씀드렸습니다. 시젠이 빠질 때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특정 가격대에서 지켜주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역시 뭐 예상대로 다행히 그 시젠이 오늘 좀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셀트리온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좀 하고 있고요. 우선은 셀트리온 그리고 제약, 케어 이렇게 세 개를 좀 동시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뭐 아시겠지만 이 세 개 종목은 모두 다 실적이 보장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. 셀트리온에서 만든 치료제,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국내와 국외를 맡아서 잘 판매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적이 받쳐주고요. 컨센서스 그러니까 추정치 기준으로도 여전히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상이 된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은 차치할 수 있겠고요.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이 셀트리온의 현재 상황에서는 치료제 그리고 합병 요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가장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. 코로나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.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올해 한 3월, 4월쯤에 코로나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. 근데 이게 엄청나게 길어지면서 예상보다는 길어진다 상당히 뭐 그런 좀 상황을 몸소 좀 체험하고 있고요. 그 초반에 이제 그 저는 생각이 아무리 봐도 길게 안 갈 것 같고 뭐 비행기도 뜨고 뭐 내려오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금방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벌써 7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좀 이런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주를 빼놓고는 최근 시장을 논할 수가 없을 정도다.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중에서도 뭐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믿을 만한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. 변함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어쨌든 공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 오너가 이 서정진 회장님처럼 이렇게 좀 주주 친화적인 분들이 많지 않죠. 상당히 좀 드뭅니다. 아시겠지만 뭐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중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? 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본받을 점이 있으신 분 같고요. 어찌됐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라도 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빨리 좀 시판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선은 뭐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에 따라서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당히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좀 다르게 더욱 더 강하게 아니면 혹은 예상과는 좀 다르게 좀 빠질 수도 있는 좀 그런 방향성을 정하지 않겠냐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합병에 대한 이슈는 이 세 회사가 합쳐지면 시총이 상당히 세져요. 60조 정도 된다고 제가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. 우선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43조 정도고요. 그죠?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조니까 두 개 합치면 59조 정도 되고 마지막으로 제약 같은 경우에 4조니까 거의 한 65조, 64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시가총액 65조면요. 바로 2위 정도 되겠네요. 이게 61이 SK하이닉스가 61조 정도 되니까요.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회사고 상당히 좀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적도 뒷받침되고 또 개발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두 가지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고 최근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합병에 대한 이슈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혹시나 향후 움직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셀트리온을 보면 최근에 매동을 봤을 때에는 아마 어제가 좀
불안불안하셨을 겁니다. 이제 개인이 좀 사고 있고요. 외인과 기관님은 팔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, 아무래도 이 외인과 기관도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? 무조건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들고 갈 수는 없고,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, 또 어떻게 보면 뭐 시세 차익을 좀 볼 수도 있는 거고요. 수익 실현을. 근데 중요한 건 이 움직임에 있어서 거래량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때에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움직임이, 그죠? 여기서 보면 이때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약간의 좀 조정 구간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.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도 이거 빠지지 않냐라는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. 근데 역시 마찬가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움직여줄 때는 움직이지만, 지금은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우왕좌왕 하면서 이 가격대를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지, 여기서 좀 지지를 해주는지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우선은 뭐 딱 금액을 정확히 정하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최종적으로는 한 30만원 정도 라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후단의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기본적으로는 이 22평선을 지금 깨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22평선이자 블린저 밴드의 중앙선인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은 있을 수 있지만, 그리고 음봉이 이렇게 길게 빠질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밀어버리는 그런 음봉은 아니고,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뭐 이음봉 정도 나오고 또 내일 도지형이라든지 양봉 떼어주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이 라인대에서 잘 버텨주면서 조정을 받아주는지, 그리고 고점대를 보면 현재 이렇게 보면요, 한 33만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계속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요, 여기 33만원 정도를 계속 터치를 했어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갖다 밀리고. 근데 곧 35만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고점 라인을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전혀 어떤 이런 부침과 조정 없이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으시기도 하고 걱정되시기도 하겠습니다만, 오히려 어떤 특정한 움직임,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린다든지, 기존에는 22평선을 계속 지켰는데 이게 뚫리면서 이렇게 하단까지 밀려버린다든지, 근데 거래량은 또 이렇게 터진다라든지, 이런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오지 않는 한에는 오히려 이렇게 특정 지점에 닿으면 가지고 계신 어떤 뭐 현금이라든지 혹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,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올라갈 때 뒤따라가서 잡는 것보다는 얘가 이렇게 밀리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할 때,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그 숨고르기를 할 때가 오히려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대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,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이 종목 자체에 대한 어떤 밸류라든지 향후에 대한 향후 그 발전 가능성이라든지, 또 아직 이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잠깐 음봉 빠지고 뭐 30한 3만원 뭐 이렇게 찍고 나서 밀렸다라고 해서 이게 더 빠지지 않겠는가라는 불안감,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느긋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추세 자체가 아직 깨진 상태 아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내일 누르고 좀 이렇게 한번 누르고 나서 움직이게 될지, 아니면 여기서 바로 돌려 세우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추세로 가게 될지는 내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, 아마도 제약이 비슷할 것 같아요.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가는 듯 했습니다만, 내리 그냥 음봉을 빼버리면서 이 브린저밴드 하단까지도 쳤어요. 치고 나서 다만 다행히 이렇게 기준봉 세웠던 이 10만원, 11만원 정도 라인은 절대 깨지 않고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. 계속.
그래서 얘가 이제는 이 정도 라인에서 박스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움직이는 것 같고, 언제든지 이 친구는 그동안 가파르게 좀 상승했었기 때문에 조금 눌리면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눌리면 오히려 이런 움직임 있잖아요. 한 여기서 12만원 후반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방향을 좀 바꿔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,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. 아직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. 감이 셀트리온도 그렇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애매하게 현재 이게 지지가 되는지 깨지는지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내일 시장 그리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제약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움직임이 좀 벌어지고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눌리고 어떤 방향성을 틀어버릴지. 여기서 근데 저는 절대 막 아주 눌려가지고요. 얘가 뭐 11만원까지 이렇게 눌린다라는 그림이 잘 안 나와요. 어떤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게 뭐 있을 만한 것도 없고, 또 뭐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뭐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서 움직인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코로나가 종식돼야만 뭐 실물 경제에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도 그렇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, 그걸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, 그렇잖아요. 신약인데 이거를 그냥 그 기대감에서라도 잠깐 누르면 눌렀지 밀릴 수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.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사서 어떻게 보여 계시냐, 그 문제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오늘은 얘는 또 제약 같은 경우는 기관이 샀네요. 외인 조금 털고 거의 지금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외인이 거진 72억 정도를 샀다가 또 팔아버리고, 그걸 또 외인이 받았다가 다시 이번 기관이 좀 매수하고 있고, 이런 움직임들은 참 아직은 조금 더 숨고르게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되네요. 단일가는 한번 볼까요? 0.23%, 큰 의미 없습니다. 그죠? 단일가 큰 의미 없고, 셀트리온도 한번 볼게요. 단일가 역시 큰 의미 없습니다. 그죠? 자,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. 헬스케어는 현재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 고점 터치에 대한 갭이 많이 남아있죠. 죄송합니다. 왜냐면 얘가 15만원 정도까지 찍었었던 역사적 고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50%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런 것과 더불어 움직임 자체도 강한 슈팅이라고 하기에는, 강하게 쭉쭉쭉 밀어 올린다라고 하기에는 계속 블록딜의 이슈를 가지고 뭐 착실현의 이슈를 가지고 밀었어요. 밀면서 그거를 쭉쭉쭉 받아내면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움직이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, 여기서 얘가 지금 현재 사실은 짧은 조정 구간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, 이렇게 딱 봐도 느낌상으로 여기서 이 구간대에서는 현재 지금 고점을 좀 찍고 횡보를 좀 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,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만드는 움직임입니다. 우선은 얘가, 저는 개인적으로 요 캔들을 좀 보고 있고요. 여기서 한 요 정도 라인의 하단 딱 10만원이라고 보면 좋겠네요. 거의 10만원까지 마지노선을 잡고 얘가 10만원을 터치했을 때는 아마도 받쳐주면서 다시 한번 틀어주고 조정이 다시 이어지지 않겠냐, 움직임이 되지 않겠느냐,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. 10만원이 깨지지 않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, 상대적으로 이 10만원이라는 구간은 굉장히 좀 깨기가 어려운 구간이다.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터치하고 밀어줬었던 이 저항을 깨고 올라가서, 그죠? 거래량이 터지면서 깨고 올라가서 이 윗구간에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0만원이라는 라인은 오히려 얘가 단기적인 조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라면 매수, 혹은 관심이라면 관심을 둘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겠느냐,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음봉이 길지라도 이런 식의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, 혹은 좀 눈에 띄는 거래량들이 불쑥불쑥 나오지 않으면,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 종목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,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뭐 시젠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 관련주도 그렇고 왜 자꾸 홀딩을 얘기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판단합니다.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서
어떻게 보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아무 종목이나 컨택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좀 도의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.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제가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봤을 때 좀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런 종목들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홀딩 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. 어찌됐건 세 종목 다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재미없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0만원 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크게 무리 없이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, 역시 셀트리온도 이슈가 살아있지 않습니까? 항체 치료에 대한 이슈가 이제 일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또 그런 기사로 움직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이슈가 시장에 지금 팽배해 있지만 충분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. 이 고점은 막혀 있고, 그죠? 이 고점은 툭툭 치면서 한 33만원 정도에 막혀 있고 이 저점은 점점점 높여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 오히려 괜찮다. 이렇게 지금 추세가 상승하면서 이런 고점을 딱 주고 지금 계속 터치해주고 있잖아요. 그러면 어느 순간에서는 이렇게 맞물리는 느낌이 나면서 한번 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하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는 많이 상승했던 그때의 어떤 영광을 뒤로 하고 조정이 꽤 벌어졌어요. 조정이 꽤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이 라인대 있지 않습니까? 한 11만원 정도, 12만원 정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. 여기를 한번 다시 터치해주고 밀리지 않는다면,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다시 한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런 식으로 꼭 마치 쌍바닥, 느슨한 쌍바닥 만들듯이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꼭 박스권 내 구간을 다시 14만원 정도까지는 쳐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,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. 그런 의미에서는 워낙 다양한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포커스가 딱 정확하게 셀트리온 삼형제에만 몰려지지 않고 다양한 백신 관련된 종목들, 또 치료제를 만드는 성분인을 또 개발하는 종목들, 막 이런 엄청나게 최근에 또 뭐 수돗물 유충에 관련된 종목들도 막 갑자기 가는, 이런 어쨌건 워낙 변동성 강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셀트리온의 전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직하게 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상승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차분차분하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가,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슈가 좀 살아 있고요. 충분히 괜찮은 움직임이 아니냐,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, 내일쯤 한번 혹은 모레쯤 이 친구가 잘 버텨주면서 방향성을 틀어주는지, 이 삼형제 모두 동일한 의견입니다. 그렇게 좀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굉장히 많은 기회,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장 같습니다. 그런 시장에서 꼭 잘 투자하셔서 수익을 많이 보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